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17세 이하 아시아 국가대표 최강팀을 가리는 AFC U17 아시안컵이 마침내 4월 4일자로 개최가 되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1포트에 배정이 되어 예멘,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라는 수월한 조편성을 받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대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반면 중국 대표팀은 U17 아시안컵 첫 경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패배를 당했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U17 아시안컵 2차전에서는 또다시 패배를 당하면서 중국 대표팀은 2005년 피파 U17 월드컵 본선 진출 이후 20년 만에 월드컵 진출에 또다시 실패하는 결과를 얻었고,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AFC U20 아시안컵에 이어 이번 4월에는 17세 이하 아시안컵인 U17 아시안컵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U20 아시안컵과 포맷이 비슷한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번 U17 아시안컵은 U20 아시안컵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있을 피파 U17 월드컵의 아시아 예선으로서 역할을 하는 대회이고, U20 아시안컵과 다른 점이 있다면 U17 월드컵은 무려 48개국이 본선에 나서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 팀들도 대회에 나설 수 있는 만큼 4강까지 올라가야만 월드컵에 나가는 20세 대회에 비해 U17 아시안컵에서는 조별 라운드만 통과해도 월드컵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U17 아시안컵에서 예멘,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라는 아시아 최약체급 팀들과 한조에 편성이 되면서 정말 최고의 대진을 얻었고, 월드컵 본선 진출은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볼 수가 있으며 우승까지도 노려볼 만한 대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 중국 대표팀은 2005년 피파 U17 월드컵에 진출한 뒤 무려 20년 동안 U17 월드컵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 조편성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태국이라는 만만치 않은 대진을 받으면서 대회 시작 전부터 탈락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중국 대표팀은 이번 AFC U17 아시안컵 1차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라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팀을 상대로 첫 경기를 치러야만 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1차전 경기에서 시작부터 상당히 밀리는 경기를 하면서 전반전에만 2골을 내줘 0대2로 전반전을 마쳤고, 중국 대표팀은 90+8분 시점에 간신히 한 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1대2 패배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1차전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중국 대표팀의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1차전 경기 패배는 피파 U17 월드컵 본선 행이 무산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패배였던 것이, 중국 대표팀은 다음 경기에서 청소년 대표 한정 아시아 최강의 팀인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패배한다면 2패로 사실상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대표팀과의 AFC U17 아시안컵 2차전 경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오늘 새벽에 중국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을 상대로 운명의 U17 아시안컵 2차전 경기를 치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놀랍게도 장청루이 선수가 33분 시점에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기적을 써내는가 싶었지만, 중국 대표팀은 전반전 추가 시간에 사드리딘 카사노프 선수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전반전을 1대1의 스코어로 마쳤고, 후반전 막판 아실베크 알리에프 선수에게 치명적인 역전골을 내주면서 중국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대표팀과의 이번 2차전 경기를 결국 1대2 역전 패배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A조에서 2패로 탈락을 확정짓게 되었고, A조에서는 중국을 꺾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이 아시안컵 토너먼트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면서 피파 U17 월드컵 본선 진출권도 따내게 되었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앞서 언급했듯이 2005년 피파 U17 월드컵 출전이 마지막 기록일 정도로 무려 20년 동안 U17 월드컵 무대와 이연을 맺지 못하고 있고, 이번에도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의 이번 아시안컵 및 월드컵 본선 진출 탈락에 대해 비관적인 보도를 게시했습니다. 20년 동안 피파 U17 월드컵 출전 가능성은 없다. 중국 대표팀은 U17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해 2025 피파 U17 월드컵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U17 중국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U17 대표팀에게 패배했고, 다른 경기에서는 태국 U17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 U17 대표팀에게 패배했다. 2라운드 이후 중국 청소년 대표팀은 순위표 상위 2위 안에 더 이상 진입할 수 없게 되었고, 예정보다 한 경기 앞서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중국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에게 1대2로 패배했다. 장청루이가 골을 넣었고 수비수들은 슛을 2번 놓쳤다. 4월 7일 생중계된 U17 아시안컵에서 중국 청소년 국가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에게 1대2로 패배했다. 경기 후 중국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미디어인 천용이 메시지를 게시했다. 천용, 2008년생 청소년 국가대표팀은 당연히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들의 전술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너무나도 단순했는데, 이는 두 공격수인 웨이샹신과 아비블라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게다가 현장 대응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 대표팀의 선수 교체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만 5명의 교체 선수를 교체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 아쉽게도 이론적인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년에 다시 이야기하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경기에서 태국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쳐야 한다 하면서 중국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 대표팀과의 이번 2차전 경기에서 패배를 당해 조별 라운드 탈락이 확정되었으며 중국의 미디어에서는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이 굉장히 형편없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의 선수들은 탈락이 확정되고 난 뒤 실망스러운 표정들을 지으면서 굉장히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국 대표팀의 몇몇 선수들은 심지어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탈락의 아픔을 쓰라리게 느끼기도 했는데요. 중국 대표팀의 이번 U17세대 선수들은 시진핑 주석의 대대적인 축구 투자 시점에 태어난 선수들인 점과 더불어 황금 세대라고 불리는 팀이었지만 막상 아시안컵 본선 무대, 즉 큰 무대에서는 역시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는데요.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치의 전략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선수의 기본 기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을 제대로 패스하지 못하거나 공을 막을 수 없는데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 2024년에 품었던 희망은 2025년 4월에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중국 축구는 대체 언제쯤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중국 대표팀이 U17 월드컵에 진출하려면 또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중국 축구의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가 조별 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난 이전에도 말했지만 축구 문화가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나라에서는 축구 스타를 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축구를 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들은 지고 있을 때도 여전히 백코트에서 천천히 공을 패스하고 있었다. 생사가 갈린 싸움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천천히 공을 패스하고 있었다.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네. 중국 축구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강력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경기 전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U17 대표팀 선수들의 머리 스타일이었다. 짧은 머리의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수비가 너무 느슨하고 상대가 공을 패스할 때 압박감이 전혀 없다. 어떻게 울 수가 있냐? 수비 라인 전체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4번과 5번은 대체 어떻게 국대에 뽑힌 거냐?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중국 대표팀은 이번 세대가 그나마 가장 황금기라고 불리는 세대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인데, 중국이 시진핑과 함께 한창 축구 투자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을 시기인 2010년대 초반, 당시 4살 5살 하던 유소년 아이들이 중국 축구의 발전하는 시스템과 함께 같이 성장해온 거의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는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모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국 축구의 사례를 보면 돈만 쏟아붓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중국의 이러한 상황은 월드컵 출전국 숫자가 확대되는 그러한 어드밴티지가 생겨도 월드컵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